라이노를 처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템플릿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이 템플릿 창에서는 새로운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는 뉴 메뉴가 있고요. 최근에 사용했던 라이노 파일을 열 수 있는 리젠트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이노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오픈 메뉴 창이 있고요. 이 템플릿 창을 닫을 때는 이 X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템플릿 창 외로 마우스를 빼시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가지 화면이 있는데요. 탑이랑 퍼스펙티브, 프론트, 라이트로 해서 똑같은 화면처럼 보이지만 모델링을 4군데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원래 라이노 4.0 버전에서는 처음 라이노를 실행을 시켰을 때 유니트 창이 떠서 단위를 바로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 버전에서는 유니트 창이 따로 뜨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위가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건물이나 큰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처럼 필요시에는 새로운 단위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오브젝트를 모델링할 때는 치수가 작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델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여기 메뉴바에서 툴을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유니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유니트 메뉴에서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다양한 단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밀리미터로 해두고요. OK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 윗줄에 있는 것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메뉴 바입니다. 파일이랑 에디트, 뷰부터 시작을 해서 헬프까지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메뉴 바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커맨드 창이 있는데요. 이 커맨드 창에서는 여기 보시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명령 입력 줄이라고도 합니다. 라이노 3D의 모든 명령을 이곳에서 입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 입력 줄에 직접 쓰셔도 되지만 마우스로 직접 입력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을 그릴 수 있는 여기 폴리라인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커맨드 창에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스타트 오브 폴리라인이라는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선이 처음 시작될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커맨드 창에 넥스트 포인트라는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넥스트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그리고 처음 시작되었던 부분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마무리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입력하는 사항 그대로 명령 입력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이콘을 선택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 커맨드 창에 직접 폴리라인이라는 글씨를 입력을 해서 폴리라인으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도 같은 명령어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표준이 되는 아이콘들로 모여있는 스탠다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바고요. 새로 창을 열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쉐이딩, 렌더링 등 이렇게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준 아이콘들의 집합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사용을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는 여기 스탠다드 바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부터는 스탠다드 옆에
C플랜이나 세트 뷰, 그리고 디스플레이, 셀렉트와 같은 메인 툴바에 있는 아이콘들 안에 보시면 여기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지만 마우스 가운데 휠로 간편하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화면을 따로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여주는 화면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뷰포트의 탑 부분으로 윗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뷰포트의 퍼스펙티브로 모델링 된 것을 입체적으로 이제 아랫면, 윗면, 옆면까지 이렇게 다 돌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뷰포트의 프론트 부분에서는 모델링의 앞부분을 보여주고 라이트는 오른쪽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구성과 순서를 보기 편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우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세트 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세트 뷰에서 탑이나 버튼,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 퍼스펙티브까지 이렇게 원하는 구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윈도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태 표시줄입니다. 이것은 스테이터스 바라고도 하는데요. 도구들의 사용법, 좌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나중에 하겠지만 스냅을 할 때 모델링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상태 표시줄입니다.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다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기에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헷갈리실 거고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메뉴바에 있는 이 파일을 보시면 New, Open, Save, Insert, Import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는 등 이렇게 파일에 관련된 일을 파일 메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디트 메뉴를 보시면 에디트는 해석 그대로 오브젝트 편집에 대한 메뉴입니다. 언두 되돌리기, 리두 다시 실행하기, 컷 자르기, 카피하기, 삭제하기 등 편집에 관련된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뷰 메뉴를 보시면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뷰포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명령이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컨스트럭션 플랜을 조정을 포함해서 뷰포트 메뉴하고 거의 공통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커브에서는 곡선하고 점을 만드는 기본적인 도구들하고 곡선을 다른 형태로 편집하는 기능들이나 아니면 서피스나 솔리드에서 곡선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피스 메뉴에서는 곡선을 바탕으로 해서 서피스를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피스 내부를 편집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메뉴는 솔리드라고 하면 어떤 닫힌 도형을 말하는데요. 솔리드를 만드는 기본 도형이나 아니면 편집용 툴입니다. 모서리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솔리드에 관련된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메쉬를 보시면 메쉬 메뉴에서는 널스 오브젝트에서 폴리건 메쉬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거나 아니면 메쉬를 편집하는 메쉬 편집용 도구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멘션은 해석 그대로 모델의 치수를 표현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수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에서는 모델을 이동을 한다거나 카피를 한다거나 회전, 스케일 조정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툴 메뉴에서는 모델을 실제 3차원으로 제작하는 디지털적인 연결이라던가 스크립트 등을 제공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Analyze는 뷰포트상의 오브젝트를 분석하는 도구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렌더는 말 그대로 렌더를 할 때 필요한 고급 기능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판넬 메뉴에서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이번 5.0 버전에서 새롭게 생긴 메뉴인데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나 노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렌더를 할 때 필요한 라이트나 아니면 재질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헬프 메뉴는 도움말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 헬프 토픽을 클릭을 하시면 새롭게 헬프 메뉴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국판이라서 영어로 나오는데요. 한글판을 하시면 한글로 나와서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뉴바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명령 입력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입력이 될 좌표나 거리, 각도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우스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 명령 입력줄입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폴리라인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는 순간 여기 명령 입력줄에 보시면 스타트 오브 폴리라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을 명령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좌표를 입력을 해줄 건데요. 탑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점을 찍으시면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했던 것을 취소를 시킬 때는 ESC를 눌러주시면 여기 실행 취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0,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을 적으시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0,0 좌표에서 점이 찍혀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xt of Polyline, 넥스트 포인트를 지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마우스로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좌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를 입력해 주시고요.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5칸, 위쪽으로 5칸 해서 5,5 좌표에 새로운 점이 하나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었던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커맨드 창에 직접 입력을 해 주실 수 있고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클릭하셔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 부분에 보시게 되면 선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긋고 나서 명령 입력줄을 보시면 모드 라인, 헬퍼스 노 이렇게 뜬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드 라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크로 바뀌고 다음 선이 아크가 되었습니다. 호 모양을 아크라고 하죠. 다시 모드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라인으로 바뀌고 다시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있는 모드를 눌러서 라인이나 아크나 다른 명령어 같은 경우는 다른 명령어에 맞는 변경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드를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선 같은 경우는
라인이나 아크로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면 이 명령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코맨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툴에 가시면 코맨드에서 코맨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크로 에디터는 매크로 편집 기능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여기 커맨드 히스토리는 지난 명령어 입력들을 기록하게 되는 곳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우리가 사용을 했고 입력했던 것들이 여기에 쭉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지우고 실행을 하는 등 우리가 작업을 했던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툴 커맨드를 보시면 paste from clipboard 같은 경우는 붙여넣기인데요. 코맨드 히스토리에서 명령을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붙여넣는 겁니다. 그리고 read from 파일은 파일로부터 명령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표준 툴바가 있습니다. 이건 스탠다드 툴바라고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5.0 버전에서는 스탠다드 바 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바들이 있는데요. C플랜이나 셋뷰나 디스플레이 셀렉트 이런 것들도 같이 나란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여기 아이콘들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 옵션들이 여기에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동도 가능하지만 마우스 휠로도 이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에서 새로운 기능으로는 여기 안에 보시면 화면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New in V5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New in V5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는데요. 나중에 솔리드를 배워가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탠다드 바 위에 있는 아이콘들을 보시면 아이콘 오른쪽 밑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안에 또 다른 기능들이 숨어져 있는 옵션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새로운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옵션들을 보시면 모양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외에도 여기에 보시면 작은 삼각형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작은 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그냥 꾹 누르지 않아도 그냥 클릭을 하셔도 새로운 옵션 창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언두 같은 경우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뜨고요. 언두 뷰 체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이제 뷰포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아이콘들은 여기 스탠다드 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메인 툴바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에 싱글 포인트 안에도 이제 꾹 누르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폴리라인에도 아니면 여기 다양한 이제 서클이나 아니면 여기 엘립스 같은 경우도 다 안에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바에 대한 이제 옵션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뉴 아이콘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오픈 임포트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마우스 모양 있죠? 왼쪽을 클릭하면 오픈, 오른쪽을 클릭하면 임포트, 파일을 열거나 임포트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이브 이건 저장하는 거고요. 왼쪽 버튼을 저장하면 오른쪽 버튼은 익스포트, 그리고 프린트는 인쇄를 하는 거고요.
다큐먼트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문서에 대한 이제 환경을 설정하는 창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리드나 메쉬, 유닛 같은 경우, 단위 같은 경우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설정 창이 뜨고요. 이걸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라이너 옵션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여기에 뜹니다. 그리고 이 가위 모양은 커트인데요. 잘라내기죠. 이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한다기보다는 이제 커트 옆에 있는 컨트롤 X라고 쓰여져 있는 게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피로 복사하기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컨트롤 C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붙여넣기로 컨트롤 V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그 레이어에 바로 붙여넣는다는 뜻입니다. 언두는 실행 취소, 리두는 취소시켰던 것을 되살리는 이제 우클릭이 되겠습니다. 이 손바닥 모양 같은 경우는 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Shift RMB라고 써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RMB 같은 경우는 라이트 마우스 버튼이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말합니다. 이걸 일단은 라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리고 이 손바닥 펜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뷰포트의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지 않더라도 Shift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전에 관한 건데요. Ctrl Shift RMB 그리고 Ctrl Alt RMB 말 그대로 로테이트 뷰, 로테이트 카메라 뷰를 돌리거나 카메라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줌 다이나믹, 줌 바이 스케일 팩터 이래가지고 Ctrl RMB 이것도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화살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위로 끌어올리시면 확대가 되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이나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단축키로서 컨트롤 RMB 이거는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컨트롤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고 밑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이러면 이 아이콘을 클릭한 효과랑 똑같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줌 윈도우, 줌 타겟인데요. 이걸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 화면을 드래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래그 했던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줌 타겟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타겟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확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줌 익스텐드, 줌 익스텐드 올 뷰 포트 이것은 왼쪽 클릭을 하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뷰포트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클릭을 하시면 뷰포트 4개 전체가 확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줌 셀렉트 올 뷰포트라고 여기서 이제 다른 도형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이 2개가 됐으면 내가 이것을 왼쪽 클릭을 하시고 이걸 클릭을 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물만 확대를 시키고 싶다 이러면 이것만 선택을 하시고 이 아이콘을 우클릭을 하시면 이것만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